내일 시장을 준비하는 4시 애프터마켓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지난 2월부터 이어졌던 미국과 이란의 전쟁, 드디어 종전 협상에 타결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이란과 합의에 타결했다라는 소식을 발표했고요. 이에 따라 국내 증시도 환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은 합의에 타결이 된 거고 19일에 공식적인 서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때까지 시장의 시선들이 계속해서 쏠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내 증시 오늘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마감 지수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8,500선 지지해내면서 마무리 지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1,030포인트 복귀를 해내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장 초반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일중 흐름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오늘 역시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강한 흐름을 가져가 줬고요. 기판에 대한 투심도 강하게 자극이 됐습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의 경우에는 오늘 두 자릿수 급등을 이어가면서 지수를 견인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장 초반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서 코스피의 경우에는 8,600선 터치를 해냈고요. 이내 차익 실현 매물이 다소 출회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승폭을 조금 줄이는 모습도 나타났지만 다시 한번 오후장 들어서면서 상승 탄력을 가져갔고요. 8,500선 복귀하면서 오늘 코스피 마무리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도 동반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1,050포인트 터치해낸 이후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출회가 되면서 하락 전환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코스닥을 중심으로 특히나 반도체 장비주들이 강한 흐름을 가져가면서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다소 출회가 됐던 모습이고요.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면서 코스닥도 동반 상승해주는 모습이었고 결국에는 오늘 1,030포인트 복귀해내면서 빨간불로 종가 형성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종전 관련한 소식들 들려오면서 원달러 환율이라던가 유가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외국인들의 수급도 장중에 계속해서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수 포지션을 취하다가 오늘 장 후반에는 매도로 좀 돌아서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부분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 1조 이상 순매수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도 매수세에 나서면서 메이저 주체들이 오늘 코스피 지수를 끌어주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안에서도 개인과 기관 순매수 이어갔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하루 만에 또 차익 실현에 나섰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에 또 주목을 해봐야 될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항공주들이 훨훨 날아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유들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타결이 됐죠.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고요. 이란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이 MOU 최종 확정이 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은 합의가 된 거고 스위스에서 19일에 공식 서명식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만큼 좀 시장이 계속 주목을 할 거고 기대감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시장에서는 국제 유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WTI의 경우에는 4.7% 급락을 하면서 81달러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장중에는 소폭 올라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80달러 초반선을 유지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배경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존재하는데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전 세계 원유 70%가량이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막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중동발 수출도 굉장히 제한적인 모습이었는데 오펙에서 지금 6월에도 증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4개월 연속 오펙 측에서는 이 원유에 대한 생산량을 늘리겠다라고는 이야기를 했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생산량이 줄어드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합의가 되면서 봉쇄가 해제가 되면은
결국에는 원유 공급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존재하는 모습이고요. 그 밖에 항공주들 여러 가지 오늘 기대 포인트들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아래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유류비에 대한 이 부담도 좀 완화가 되는 모습입니다. 사실 국제 유가, 고유가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항공업계의 경우에는 이 순이익이 50%로 급감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유가가 빠르게 내려오면서 유류비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완화되고 이게 결국에는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데이터 역시 견조한 모습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5월부터 유류 할증료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여행 수요가 위축될 것이다라고 많이들 전망을 했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8%가량 국제 여객 수가 증가를 했고요. 829만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 들어서면 본격적으로 여행 성수기에 진입을 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부분들 또 최근에 주식 시장의 화랑이 이어지다 보니까 소비주들로 시선이 좀 옮겨가고 있는데 이 여행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증권가의 분석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반도체 호조가 항공주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올해 1월부터 5월 인천공항의 항공 화물 물동량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항공주의 실적을 방어해주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항공주들 장중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종가 어떻게 형성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TA홀딩스가 상한가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제주항공도 장중에 상한가 터치를 했는데 오늘 18% 급등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에는 14% 가까이 급등했고요. 대한항공도 12.7% 두 자릿수 급등 흐름 보였고 진에어의 경우에도 12% 종가 형성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다음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장주들도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로봇부터 바이오 섹터 강한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그 밖에 2차 전지주들도 간만에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이유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유가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하락을 했습니다. 4.42% 확인이 됐는데요. 이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그동안 시장에 갖고 있던 우려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되는 모습이었고요. 실제로 이 CME 패드워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낮아진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3월에 FOMC에서 이 점도표를 발표를 하면서 연준 자체에서는 올해 1회 정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올해 1회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봤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좀 살펴보시면은요. 우선은 12월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42% 기록을 하고 있던 이 가능성이 종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39%로 낮아졌고요. 반면에 12월 동결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39%에서 50%로 높아지는 모습이 있었고요. 장중에는 이 부분이 소폭 줄어들면서 48%로 감소했다라는 점은 확인되고 있지만 여전히 인상보다는 동결이 우세하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16일에서 17일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죠. 아무래도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시장에서는 케빈 허씨가 이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취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앞서 CPI, PPI 이런 물가 지표들을 확인해 봤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확장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케빈 허씨가 좀 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기조에 맞는 이야기들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성장주들 강했고요. 2차 전지주들도 빨간불 켰는데 종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9% 강세로 마무리 지었고요. LNF 역시 상승하면서 5.7% 강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5%대 강세, 포스코홀딩스도 4.7%대 빨간불을 켜냈고요. 삼성 SDI의 경우에는 2.6%로 오늘 종가 형성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까지 시장 같이 한번 정리해봤고요. 이어서 이데일리 TV 뉴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재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삼성전기가 차세대 핵심 부품 시장에 본격 진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까지 맞물리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삼성전기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실리콘 캐퍼시티를 활용한 전력 안정화 솔루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고용량 다기능 제품군을 확장하고 글로벌 고객사를 다변화해 시장 점유율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대만 TSMC와 일본 무라타 등이 주도해온 실리콘 캐퍼시터 시장은 올해 23억 달러에서 2031년엔 32억 4천만 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증권사에서는 본업인 MLCC와 반도체 기판의 판매 확대로 삼성전기의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8%와 81.4% 증가한 3조 2,795억 원과 3,862억 원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또한 AI 서버용 MLCC는 공급사가 제한적인 상황이고 삼성전기의 1분기 가동률이 95%를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급 부족이 가격과 이익률을 동시에 밀어올리는 구간에 들어섰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삼성전기의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기 16.63% 강한 흐름 이어가면서 200만 원 선까지 근접한 모습 보였습니다. 199만 9천 원에 장을 마쳤고요.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같은 모습 보이면서 장 막판까지 상승폭 확대해 나갔는데요. 16.7% 오른 120만 9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하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으로 국제유가가 하락하자 항공주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타결됐으며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역시 해당 사실을 인정하면서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106일 만에 사실상 종료됐고 양측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종전 서명식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종전 합의가 이뤄진 후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쟁 발발 초기 이후 최저 수준인 80달러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에선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가 유가 안정 기대를 높인 가운데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제선 여객 수요 역시도 증가할 것이라며 항공사들의 탑승률과 노선 운영 확대 기대감도 증가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국제선 운항 정상화와 여행 수요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료비 부담까지 완화될 경우 저비용 항공사의 실적 개선 폭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이어서 항공주들의 오늘 마감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티웨이홀딩스와 제주항공, 저가 항공사들이 특히나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티웨이홀딩스 상한가를 기록했고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18.66% 올랐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10% 넘는 급등 흐름 이어가면서 각각 좋은 모습 보였고요. 진에어도 12.52% 오른 6,2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국내 주요 벤처업계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코스닥 승강제 도입을 유예하고 중복 상장 금지 조항에 벤처기업을 위한 예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벤처기업협회와 한국벤처캐피털협회,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개편 관련 5대 정책 과제를 요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코스닥을 프리미엄과 스탠다드로 나눠 승강제를 도입하는 세그먼트 시행의 경우 시장 내 서열화를 고착화하고 스탠다드에 속한 기업을 비우량 기업으로 낙인 찍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가 1,000원 미만의 이른바 동전주에 대한 상장 폐지 요건 시행을 두고서는 부실기업 퇴출을 통한 시장 신뢰 회복에는 공감하지만 시가총액이나 주가처럼 정량 지표만으로 혁신기업의 미래 가치를 판단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내년 1월 1일 예정된 시가총액 300억 원 기준 적용을 유예하고 소통 협의체를 통해 시장 영향과 일반 주주의 피해, 기준 근접 기업의 노력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뒤 단계적 적용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초정밀 모션 솔루션 전문 기업 저스텍이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 공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상장 이후 성장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저스텍은 나노미터급 초정밀 모터 제어 기술과 핵심 부품 내지화를 바탕으로 부품부터 시스템까지 아우르는 수직 계열화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회사는 반도체 공정 고도화로 초미세화 수준이 높아지면서 공정 난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초정밀 기술에 대한 수요도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분야 고객사를 꾸준히 늘려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주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일본 법인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 공략과 수출 비중 확대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이번 상장을 통해 확보한 공모 자금은 모션 시스템의 연구 개발 및 우주용 장비 시설 자금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저스닥은 오는 12일까지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을 진행하고 희망 공모가 범위는 1,500원에서 12,500원이며 오는 18일 공모가를 확정한 뒤 18일에서 19일 일반 청약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이 정유서 유가 담합 의혹 수사에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상은 HD현대 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임직원 2명이다. 검찰은 이란 전쟁 등 중동발 위기를 틈타 기름값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계획적 담합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정유사사와 대한석유협회를 압수수색한 뒤 나온 첫 신병 확보 조치다. 검찰은 이번 의혹을 단순한 시장 가격 변동이 아니라 유가 교란 행위로 보고 있다. 국제정세 불안이 국내 휘발유값과 물가로 직결되는 만큼 담합 가담 정도가 큰 핵심 인물부터 수사하겠다는 판단이다. 수사는 HD현대 오일뱅크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등 다른 정유사로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유사사가 과점한 국내 석유 시장에서 담합 의혹이 본격 수사 국면에 들어갔다. 기름값과 민생 물가를 둘러싼 파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장의 시계가 다시 성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쟁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투심이 조금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포착할 수가 있었고요. 반도체를 비롯해서 종전 수혜주들이 오늘은 완전히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뜨거운 열기가 애프터마켓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부터 확인해 보시죠. 현재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모두 다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튼튼한 실적 지표가 이제는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국내 상장된 기업들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인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고요. 오늘 노무라증권의 리포트도 있었는데 매우 긍정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34만 원에서 59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을 했고요.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 또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이 향후 5년 동안에는 이 AI 반도체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10,000배에서 20,000배 정도 폭증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도 상당히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4.65%, 애프터마켓에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6.42%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워낙 잘 가다 보니까 SK스퀘어도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3.83%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확인해 보시죠. 저번 주에 이어서 자동차 대표주들도 오늘 잘 가고 있습니다. 6.59%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KB증권의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현대차가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다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중에서 2035년에는 휴머노이드 시장을 30%에서 40% 점령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틀라스가 보편지능을 갖추었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동시에 본업도 상당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점유율은 3위까지 올라가면서 포드를 바짝 추격하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판매율이 매우 높았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대차 주가 흐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MLCC와 삼성전기 연관시켜 보실 때 이렇게 15.81% 좋은 상승세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 좀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도 바짝 올라왔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를 비롯해서 2차 전지 로봇주들까지 전체적으로 잘 움직였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번 주에 반도체 소부장이 많이 올라서일까요?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 한 발짝 쉬어가는 흐름을 포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도 원익 IPS 반도체 소부장만 파란불 켜내면서 4.53%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섹터들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제약바이오단에서 알테오젠이 3.26%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동안 2차 전지가 철저히 시장에서 소외당하고 매도 폭탄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글로벌 자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에코프로 BM이 무려 9.65%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7.17%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로봇주 단으로도 매수세가 잘 들어오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6.09%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에서 상승하고 있는 상위권의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전 섹터가 잘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중에서 재건 관련된 테마들이 잘 움직였습니다. 건설주도 잘 움직였고 전력 전선도 잘 움직였는데 간만에 항공주가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가는 모습도 포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LS 일렉트릭은 현재 3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17.08% 두 자릿수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건 사업이 진행된다면 전력 인프라 구축에 충분히 힘을 보탤 수 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LS 그룹 내에서 가장 큰 이익을 내고 있다는 부분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국도화학은 15.81% 좋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 특수가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후성이 요 근래 계속해서 매수세가 좋습니다. 오늘도 매수세가 잘 들어오면서 24.1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그 상승폭을 조금씩 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15.81% 좋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리콘 커패시터 사업을 본격화한다라는 내용을 내놓으면서 이제는 반도체 AI 시장에서 핵심 기업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분석도 있습니다. LG이노텍 확인해 보시죠. 17.57% 두 자릿수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KB증권의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LG이노텍이 지금까지 15년 동안 2분기가 비수기 영역에 해당이 되면서 실적이 좋지가 않았는데 이번에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LG이노텍의 실적이 매우 좋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기판에 있어서 성과가 잘 나올 것이기 때문에 기대해봐도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던 부분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코스닥에서 상승하고 있는 상위권의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종목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탈모치료 관련주들이 잘 움직였는데요. 정부에서 탈모치료 관련해서 건강보험을 확대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관련주들로 매수세가 잘 유입이 됐습니다. 바이오니아가 탈모치료 관련해서 화장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현재 3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11.33%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자암호 관련주인 엑스게이트 역시 13.04%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다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부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페스도 10.11%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SNC스도 12.64%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웹젠 확인해 보겠습니다. 게임주가 간만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사실 웹젠이 지금까지 흐름이 너무 좋지가 않았습니다. 52주 동안 최저가 랠리를 펼쳤는데 요즘 다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면서 투심이 조금 회복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애프터마켓에서는 9.80%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흐름 확인해봤습니다. 네, 애프터마켓 일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승재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월부터 시작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인데 네. 드디어 4개월 만에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한 기대감들이 좀 있었는데요. 특징적인 종목들부터 체크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항공주들 이야기가 오늘 많아요. 네, 맞습니다. 네, 대한항공부터. 아무래도 네. 유가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파악이 되어지고 있죠. 사실 이 국제 유가가 그 $90 위에서 꽤 너무 오래 있었어요. 맞아요. 해서 인플레이션 압력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심했고요. 또 항공주들 기름값 때문에 여행 이런 네. 투자 너무 심리가 좀 비싸다라고 그렇죠. 느끼시는 분들도 있었을 그 거고. 유류 할증 이런 네. 부분들 꽤 큰 부담이 되셨을 것 같은데. 자, 이 미국과 이란 종전 협상 이런 소식에 의해서 국제유가 급락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항공주, 재건주에 가장 긍정적인 투자 심리를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근데 제가 좀 눈여겨보는 부분은요.
분명히 이게 좋은 포인트는 맞아요. 네. 그런데 그 이전부터 외국인은 이런 부분에 좀 베팅을 해왔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수급 확인을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네. 했더니 5월 15일서부터 한 달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좀 잡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일단 둘째 치고 항공주들은 어차피 이제 유류, 할증료, 유가가 굉장히 큰 부담이고 또 달러, 부채, 외화 부채도 큰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그런 부분을 조금 긍정적으로 본 것 같아요. 해서 5월 15일서부터 해서 6월 15일까지 한 달간 수급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100억대 이상, 1000억대 이상의 매수가 이제 잡히고 있다라는 부분. 특히 기관이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해서 같이 이렇게 매수하는 경우는 좀 사실 드문 경우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 수급적으로 꽤 괜찮은 모습을 이제 나타내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주가 흐름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은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제 상승 레이더 시스템에 TG 신호가 좀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 이제 바닥을 만들어주는 신호가 포착이 되었던 부분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대한항공 주주분들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라는 물음표가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주봉 차트로 돌려놓고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지금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부담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신호를 하나 좀 추가를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아직 과매수 영역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자, 보시면 2월 말에 과매수에 들어가고 과매수 신호가 풀리면서 가격 조정 받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 구간은 아직 과매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과매수에 들어가지 않았고 3만 원서부터 해서 3만 5천 원 가격 구간이 좀 중요한 가격 구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2021년 고가 과매수 구간에 포함이 되어 있던 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으로 좀 파악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한항공 보유하신 주주분들이라면 3만 5천 원 부근까지 좀 홀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신규 매수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의 리스크는 어느 정도 감수를 하고 접근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서명이 이제 19일로 예정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19일 막상 서명하고 나서 네. 또 국제유가가 WTI 기준으로 75불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좀 가격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가와 또 달러 인덱스 이런 부분들 수급까지 포함해서 같이 살펴보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공부방이라든지 그 공개 방송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2분기 어닝 시즌 곧 다가옵니다. 했을 때 제가 이제 실적 컨센서스도 한번 살펴봤거든요. 연간 기준으로 작년 대비해서 조금 안 좋을 것으로 좀 컨센서스는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분기도 2분기가 빨간색으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좀 좋지 못할 것으로 컨센서스가 지금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이미 그러니까 제가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미 시장은 실적 면에서 크게 기대하는 게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서 실적이 그나마 좀 괜찮게 나오면 네.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 이제 실적 펀더멘탈 보실 때 이미 시장이 좀 기대하는 부분이 없는 종목들은 오히려 좋을 수 있고 또 기대감이 큰 종목들은 막상 실적이 기대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게 되면 실망 매물이 쏟아지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리는 것인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조금만 좋게 나와도 주가는 조금 더 탄력적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지금 보유 주주분들은요. 조금 더 홀딩 한 29,000원, 28,000원 제가 이제 가격 홀딩 기준 가격 잡아드리면은요. 2월에 저 종가 28,300원인데요. 28,000원 보유 홀딩 가격 잡고 좀 홀딩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급등을 좀 기다리신 분들 참 많을 것 같은데 그만큼 오늘 개인들이 많이 차익 실현에 나서기는 했지만 여전히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관점 유효하다라고 짚어주셨고요. 35,000원까지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이제 19일에 유가가 또 얼만큼 하방 압력을 받냐도 좀 잘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HL 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또 경신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시장에 큰 관심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굉장히 네. 주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 부분이 이제 사업 영역에 있어서 자동차, 부품, 조향장치 이런 부품사에서 피지컬 AI, 피지컬 휴머노이드 로봇 이쪽으로 피지컬 AI 쪽으로 사업 영역 확장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 신호들이 포착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향후 핵심 로봇, 액추에이터, 공급업체 평가 등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한가를 갔거든요. 근데 사실 5월 달에도 액추에이터 공급사에 대한 국내 증권사의 평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김이 좀 다른 거죠. 국내 증권가에서 얘기를 하는 거랑 골드만삭스에서 얘기를 하는 거랑 좀 파워가 달랐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수급을 좀 보시면은요. 외국인이 좀 공격적으로 최근 담았어요. HL 만도를. 그래서 이런 부분들 HL 만도도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급을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 재료도 중요합니다. 반도체 소부장, 또 스페이스X 등등 해서 재료도 중요하지만 모든 재료에 우선하는 것이 수급이거든요. 특히나 2분기 어닝 시즌을 앞둔 상황에서는 수급 체크는 필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래서 만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간 흐름으로 좀 길게 놓고 보시면 65,000원 이 의미 있는 가격을 이번 주에 지금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작년 12월 말서부터 해서 올해 연초 이 65,000원 가격을 계속 저항받고 뚫지 못하던 가격이었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상반기를 보내는 시점에서 피지컬 AI 쪽으로의 사업 영역 확장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뚫고 올라간다, 돌파해서 올라간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긴 흐름에서 보면 지금 52주 최고가 경신이 아니고 과거에 이제 20년 말, 21년 초에 연초에 기록했던 이 고가 영역까지 이제 시도를 하느냐 그 구간에 놓여져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앞서서 대한항공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HL 만도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이라면 65,000원 가격을 보유 홀딩 기준 가격으로 잡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8만 원 가격 부분까지 또는 그 이상 올라가는지 좀 지켜보시면서 유연한 대응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L 만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종가가 8%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도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기준 가격은 6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 업사이드 더 남아있다라고 짚어주신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차익 실현이 꽤 나왔는데 네. 강했던 종목이 또 하나 있죠. 네. 오늘 종목들이 좀 차별화를 보였어요. 네. 급등했던 종목들 중에서 또 차익 실현도 나오고 또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폭의 또 하락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별로 좀 차별화 흐름을 보였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어제 저녁에 공개 방송하면서도 좀 짚어드렸습니다. 네. 이제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2분기 반도체 수출 평균액이 3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지만 반도체 수출에 따른 반도체 장비 수에는 좀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부분 이제 잠시 후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시설 설비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는 글로벌 장비사들입니다, 사실.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HPSP 같은 경우에는 유일해요. 고압 어닐링 장비 해서. 그러니까는 국내 장비사들이 해외 장비사들과 경쟁을 하거든요. 그런데 HPSP는 전 세계 고압 관련 인증을 획득한 유일한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도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또 어제 금요일 날 이제 신호도 포착이 되었고, 하지만 이제 좀 주의가 필요해요. 주의가 뭐냐 하면 지금 과매수 영역에 빠졌습니다. 네. 방금 전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아직 과매수 신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과매수 신호가 나올 때까지 조금 더 지켜보셔도 좋습니다라는 의견을 드린 반면, HPSP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매수 신호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유 의견은 드리지만 이 과매수 신호가 풀리게 되면 가격 조정을 받거나 기간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기준이 되겠죠. 대응하시는 기준. 그래서 지금 HPSP를 매수하시는 건 좀 늦었어요. 좀 늦었기 때문에 과매수 신호가 풀리고 기간 조정, 이런 기간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을 보일 때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HPSP 말고도 또 이 장비주들, 부품주들 과매수 신호에 빠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고가 추격 매수 하지 마시라고 제가 좀 당부 말씀드리잖아요. 원익 IPS도 그런 의견을 드렸고요. 그래서 HPSP는 역시 마찬가지로 보유자분들이 수익을 좀 극대화해가는 부분, 다만 과매수 신호가 풀릴 때에는 차익 실현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HPSP 그간 급등했던 만큼 눌림목 구간에서는 좀 공략할 수 있겠지만 따라잡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도 이야기 같이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내일장에서는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 봐야 될지 키워드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반도체 소부장주들 차익 실현이 상당 부분 나왔는데 눌림목 구간 어떻게 좀 공략해 볼 수 있을지, 그 가운데 어떤 종목들이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FOMC입니다. 이제 종전이 되고 시장의 시선이 다시 한번 매크로로 향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16일에서 17일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매파적 동결 전망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반도체 소부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HPSP 이야기를 좀 하긴 했지만 또 어떻게 기회를 찾아볼까요? 이번 주에 삼성전자에서 전략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6월 16일서부터 6월 18일까지 글로벌 전략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내부적으로 이제 하반기 사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점검한다고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 보는 예상되는 핵심 부분은요. AI 시장 변화 및 글로벌 수요 전망. 수요 전망이 굉장히 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시설 증설하는 부분도 HBM용 메모리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좀 주목이 되고 있고, 또 이 삼성전자 평택 P4 여기 이제 현재 단계별 건설 가동이 좀 확대되고 있고, P5도 건설 재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혹시 그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걸까요? 레미콘 파업 때문에 그 레미콘 타설이 좀 늦어졌다. 그런 뉴스가 봤습니다.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 또 되게 예민해요. 왜냐하면 하루 이틀 늦어지는 거에 따라서 장비 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이런 부분들 좀 꼼꼼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26년서부터 27년까지 증설이 계획이 되어져 있어요. 그 진행이 될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고 장비사들, 소부장 종목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급등의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눌림목 구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SK하이닉스도 청주 M15X 요 클린룸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가동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네. 또 27년 5월 완공 계획인 용인 클러스터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비사들 이런 반입 시기, 제가 어제 저녁 9시 공개 방송하면서 이런 시설 설비 투자 진행되는 부분, 또 장비 반입되는 핵심 수혜주 밸류 체인 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도 이제 공부방 오셔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소부장 종목들에 대한 시장 관심은 좀 한동안 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높지만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라는 거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경 매수는 하지 말자라고 다시 한번 강하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반면에 그래도 눌림목 구간에서 좀 공략해 볼 수 있다라고는 이야기해 주신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FOM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또 일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FOMC에서의 금리 동결은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통화정책 결정에 대한 부분은 시장은 큰 관심이 아니고 이제 케빈 워시 신임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 것이냐, 시장을 좀 안심시켜 줄 것이냐, 아니면 매파적으로 좀 불안하게 만들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금 축소돼 있습니다. 그 점도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금리 결정보다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소를 시켜주느냐, 아니면 우려를 키우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유가가 90달러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신임 의장 같은 경우에도 무슨 말을 할지 고민이 되게 깊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매파적으로 강하게 얘기를 해줄 것이냐, 좀 비둘기적으로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여줄 것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또 다음 주 이 성장주들에 대한 방향성이 조금 더 뚜렷해지거나 아니면 변동성이 확대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FOMC에서 케빈 워시 신임 의장이 어떤 이야기들을 내놓을지 좀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 성장주들의 움직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오늘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나는 혼자 시장 좀 대응하기가 참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여승재 파트너님의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무료 공부방 입장하시면 매일매일 시장 전략들도 챙겨주시고요. 또 매일 공개 방송도 진행해주고 계시니까 같이 어떻게 전략 세워볼지 도움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켜셔서 이 QR코드 사진 찍듯이 가까이만 되시면 몇 초 뒤에 링크 하나 뜨고요. 링크 꾹 눌러주시면 공부방 손쉽게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QR코드 대신에 문자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료 문자 100원에 번호 샵 3772번으로 여승재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편한 방법 통해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파트너님께서 매일 오전에 공개 방송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매일 이 미장에 대한 흐름들이 좀 국내 증시에도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전장에 어떻게 대응해볼지 투자 전략 같이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울러 이데일리온 파트너들의 사칭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이어서는 어떤 종목 담아볼 수 있을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1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또 담아볼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주 어떤 거 가져와 주셨을까요? 제가 HPSP 말씀드리면서 네. 과매수 영역이 들어있으니까 조정을 좀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역시 이제 과매수 신호가 풀리고 지금 조정을 받아 내려온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종목은 월덱스인데요. 네. 부품 기업이에요, 부품. 반도체 에칭 공정에 사용되는 실리콘 부품, 쿼츠 부품, 파인, 세라믹 부품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이런 사업 영역에 대한 것은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워낙 이제 부품 쪽으로도 저는 이제 팹이 완성된 이후에 지속적인 매출이 가능한 부분, 특수가스라든지 또 소모성 부품, 재료 이런 소재 기업을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요. 이 월덱스 차트 보시면은요, 4월 셋째 주에 과매수 신호가 풀렸어요. 보시면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과매수 신호 풀리면 가격 조정 받고 이제 눌림목 주고 다시 올라가고 지금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가격 조정 받았고 이 가격 조정 추세를 지금 반등하면서 벗어내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수급
확인을 했더니 5월 셋째 주서부터 해서 지금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이제 소형주이기 때문에 많이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면은 지금 외국인이 5월 15일, 6월 15일까지 외국인이 6억 5천, 또 기관은 3억 1천만 원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추정 평균가를 좀 보니까는요. 지금 현재 가격 부근이에요. 27,300원. 기관은 27,154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추정 평균가입니다. 매수한 추정 평균가. 그래서 이 현재 가격 부분에서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좀 해놓고 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어지죠. 그래서 지금 가격 구간에서는 좀 부담 없이 좀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가격 신호 이렇게 포착이 되죠. 제 상승 레이더 신호에 포착이 된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기준 역할, 대응하는 기준 역할. 그래서 6월 9일의 시가는 24,200원이고요. 종가는 26,300원입니다. 따라서 가격 조정을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온다라면 27,000원 가격서부터 해서 25,000원 가격에서는 매수에 관심을 좀 주셔야 되는 가격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 오전 공개 방송에서 이런 부분들 계속 체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월덱스 같이 한번 체크해봤고요. 파트너님과 내일 오전에 좀 더 추가적인 전략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덕산테코피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덕산테코피아는 또 증착 관련된 소재 네.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신호가 포착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있고요. 지금은 외바닥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외바닥 반등 구간 이후에 이중 바닥까지 확인이 되면은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중 바닥까지 생각하는, 감안하는 매수 전략, 1차 매수, 2차 매수 이렇게 분할 매수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6월 11일 이 가격이 대응하는 기준 가격이 되겠고요. 16,390원, 350원 요 가격대에서 이제 프리마켓 시장에서 거래가 되어지고 있는데 6월 11일에 종가 15,710원입니다. 따라서 16,000원 이하로 15,500원 가격 사이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 2분기, 1분기 실적은 사실 자회사 때문에 조금 좋지 못했지만 2분기 실적은 개선되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가지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덕산테코피아 같이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파트너님께서 가져와 주셨던 관심주가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이었는데 오늘 장에서도 강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추가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주로 봐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네, SK하이닉스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투자가 지금 27년 또 28년까지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HBM용 메모리 공급 병목 현상 이런 부분들 제가 다 해외 글로벌 그 조사 기관 이런 부분들 다 종합적으로 이제 취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최소한 저는 27년까지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27년까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묻어두는 투자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 시 매수 의견 여전히 조정을 받는다면 매수 의견 드릴 테고요. 지금은 홀딩 보유 의견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조정이 나와도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담아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고요. 27년까지 좀 장기적으로 관점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LG에너지솔루션도 추가적으로 전략 들어볼까요? 네. 지난주 목요일에 내일장 모사지에서 이제 제가 2차 전지 LG에너지솔루션을 말씀을 드렸어요. 네. 오늘 2차 전지 종목들 꽤 강했거든요. 네, 특히 맞아요.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사실 지난주에 이 38만 원 지지 여부를 정말 많이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2차 전지 보유하신 주주분들 또 신규 매수 보시는 분들 엉뚱한 가격에서 매수하지 마시고 또 신호가 포착되는 가격에서 좀 매수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참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 목요일까지 좀 위태로웠습니다. 사실 LG에너지솔루션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수 의견을 드렸고 38만 원 회복하는 것을 보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반등을 줬고 제 신호에 또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증시에서 40만 원, 42만 원 이렇게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이제 42만 원 위로 44만 원, 45만 원, 뭐 6만 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또 가볍게 2차 전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그렇게 대응하시면 안 되고 지금 가격 구간에서 좀 중요하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이 한번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정리해봤습니다. 2차 전지주들 참 답답한 흐름 이어졌는데 파트너님께서 짚어주신 이후에 강세 흐름 보였다라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트너님과 추가적인 전략 좀 더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무료 공부방 접속하시면 여러 가지 도움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QR코드 외에 문자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여승재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파트너님과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